착착착 팍팍팍 됐지? 안녕하세요, 대상TV의 대상입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매장에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스와치를 계속 가져가느냐, 왜 스와치만 가져가고 주문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에서 좀 핀잔 아닌 핀잔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동대문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초보 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껄끄러워하는 행동을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기가 센 동대문 도매 시장 사람들을 불친절하게 만드는 손님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와치를 제자리에 안 놓고 던지고 가시는 분. 디자이너 분들이 발주를 하실 때 스와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 매장마다 이제 이쁘게 잘 정리정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쪽 자리 저쪽 자리 이제 제자리에 놓지 않고 막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그냥 휙휙 던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스와치라는 게 그 매장의 얼굴이자 그 원단 회사의 뭐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소중히 아껴주셔야 되는데, 그걸 보시고 필요 없으시다고 그냥 이쪽 자리 저쪽 자리 놓고 가시면은 당연히 도매 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가시라고 있는 스와치긴 하지만은 그 물건을 보시고 원래 제자리에 갖다 놓아 주시면은 뭐 별다르게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 온라인으로 결제 시에 상호명이 아닌 이름으로 넣는 손님입니다. 보통 원단집들은 하루 평균에 80~90% 정도를 계좌 이체 이제 온라인 결제로 받는데, 이때 상호명이 아닌 이제 본인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7월 3일이다 그러면 0703 아니면 원단 회사의 이름으로 그냥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바쁜 도매 시장에서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이름으로 넣으셨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동명이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예금주를 상호명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세 번째, 세워라 내워라 하는 손님입니다. 원단 도매 시장은 워낙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급한 발주분을 업체한테 보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매장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전화를 발주를 하시거나 오셔서 발주를 하시는데, 발주하실 거를 딱딱딱 생각을 해서 척척척 얘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한데, 그때서야 하나씩 넘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매 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단을 발주를 하실 때 항상 정리를 해두셔서 한 번에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특히 발주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서로가 좀 배려를 해주자고요. 네 번째, 매장 앞에서 험담을 하시는 손님입니다. 매장 앞에서 그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게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발주를 하시는데 전화상으로 면전에 두고 이 집 별론데? 이 집 원단 뭐 쓸 거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통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AM 왔어. 근데 단가도 봐. 단가 7,000원이야. 다른 집은 6,000원씩 하는데, 그리고 내부도 그렇고. 너무 별로다. 근데 사실 원단 매장에서 진행하는 그 품목이 그 회사의 얼굴인데, 그렇게 앞에서 욕을 한다는 거는 얼굴에 대고 욕을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매너를 지키셔서 굳이 꼭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바로 앞에다 하지 마시고 문자나 전화상으로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물건을 제때제때 찾아가지 않는 손님입니다. 물건을 막 발주를 했어요. 근데 3일, 4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으시고 물건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도매 시장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장이 더럽게 좁아요. 근데 그런 데에 물건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도 봉투가 저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와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섯 번째, 결제일에 결제가 제때 안 들어오고 늦는 손님입니다. 도매 시장 입장에서는 결제일이 보름 말일 15일, 30일 날 이렇게 결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때 맞춰서 결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이 3일씩, 4일씩 뭐 길게는 몇 주씩 늦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결제 확인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뭐 3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3 weeks later. 한 달째 지금 제가 연락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언제쯤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Much later. 네, 제가 1년째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에이.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전화 드리고 있어요. 진짜. 꼭 해주세요. Later.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도매 업체들에서도 결제를 해줘야 될 곳에 양해를 구하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 결제를 늦춰가는데 그러면은 또 물건이 늦게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 결제를 늦게 해주면은 그만큼 물건이 늦게 나옵니다. 건 바이 건 결제가 아니고 일정 기간 여신을 두고 가시는 업체라면은 꼭 결제일에 맞게 금액을 지불을 해주시고 그래야 서로 장사하는 입장에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원단 도매 시장에서 싫어하는 손님 유형까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서로가 배려하고 신경을 쓰면 서로 윈윈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컨텐츠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크! 성공이다! 됐어?